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어느덧 거의 이제 1년을 향해 그렇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사실은 묘책이 하나 있는데 네. 그동안 이 카드까지 과연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했는데 공개적으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뭡니까? 온 것 그 같습니다. 카드가 뭡니까? 이민입니다. 사람을 밖으로 빼면 살 그렇지.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뭐 대출로만 될 거냐? 대출 이게야. 규제나 이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자꾸 빼버리면 특히 돈 좀 있는 분들이 자꾸 나가주시면 이게 집값 잡는데 특히 수도권의 인기 지역 집값 잡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야, 그 말 되네. 근데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뛰고 있는 회사가 한 명 있어요. 네, 주식회사 국민이주. 네 그렇습니다. 그분 모시고 요즘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 정책 분석하면서 최근에 트럼프 정부 때는 이 이민 문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요즘 네. 트렌드는 뭔지 예. 그런 거 좀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배우려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죠. 김지영 대표이사님, 이유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 나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도대체 영주권, 시민권이 뭐가 다르고 영주권은 또 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주권 있어요, 분이? 없죠. 잘 모르지. 우리 그냥 대한민국 국민 그것만 아는데. 그러니까 그 뭔지 모르고 용어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영주권과 시민권과 국적 뭐 이런 차이가 뭡니까? 뭐가 알아볼까요? 다르냐? 그러니까 우선 말씀드리면은 시민권이랑 국적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권자가 국적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는 미국식으로 하면 한국 시민권자네? 예, 한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자. 제일 높은 권리네요. 맞아요. 시민권이 있으면 군대도 안 가요? 한국에서 그 미국 시민권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 미국 시민권자야. 그렇죠. 남자인데. 안 가도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선천적으로 그 미국에서 시민권 갖고 있는 아이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 엄마나 아빠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은 받잖아요.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에서 선천적 그 미국 시민권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국적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군대 갔다 오면 네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 있고 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한국 국적도 인정해 준다.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은 내가 지금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갖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포기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시민권을 100개를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럼 한국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군대 갔다 와도 네. 미국 시민권 있어? 그럼 너 미국 국적이네. 그 아까 그 예외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군대만 갔다 오면. 네, 근데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데 다만 이걸 사용을 할 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국적자로서 행동을 해라는 제약이 붙어요. 네. 그런 거다. 시민권. 미국은 둘 다 있어도 되고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 네네. 근데 예외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 둘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영주권은 뭐예요? 영주권은 각 나라에서 어떤 나라 국적자가 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상대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한다면은 한국 국적자인 내가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미국 정부한테서 받는 거죠. 근데 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각 나라에서 이제 부여하는 권리들이 있을 텐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취업을 할 권리 그리고 거기서 체류를 할 권리래요. 취업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고. 네. 와서 일해도 좋다. 그렇죠. 그럼 영원히 거주할 권리. 비슷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프로만드니까. 그건 국적자는 아니고. 국적자는 아니에요. 네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어. 맞아요. 근데 영주권을 제가 이제 각 나라마다 보니까 영주권은 결국 그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이랑 많이 겹쳐요. 홍콩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국 영주권도 갖고 있고 캐나다 영주권을 동시에 갖고 있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체류 기간이 있으니까. 1년에 얼마 이상을 체류해야 되는데 네네. 캐나다에서도 살면서 미국에서도 살면서 한국에서 살면서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안 되겠네. 네. 그래서 그 시민권은 여러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걸 허용하는 나라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나라도 있고 근데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체류 기간을 요건으로 두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다 합치면서 두 나라 이상 갖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홍콩은 좀 예외지만.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는 건 네.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미국 영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아, 영주권부터 받고 시민권이에요? 그렇죠. 아, 예. 이게 레벨이 네. 있구나. 네. 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수령하고 1년에 183일 이상을 연속적으로 5년 살면 시민권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아, 자동방으로? 예, 근데 아닙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네. 183일을 넘기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거기가 이제 처음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자에서 이제 시민권자 넘어가는 거는 자동방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주권 되고 나서 그런 5년 거. 동안 183일 다 채우고 시민권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 시험 기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 정권에서 받으시려고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난 미국 시민이 돼서 완전 미국인으로 살 거야만 아니라면 네. 한국과 미국을 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거야. 네. 이런 분들한테 영주권이면 충분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영주권이 필수예요. 반드시 필요하든가 예. 아니면 취업 비자를 계속 갱신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 겁니까? 취업 비자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취업 비자는 영주권하고는 뭐 어떻게 달라요? 이제 취업 비자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미국의 이제 취업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너가 이제 시험 삼아서 취업을 해보라고 이제 문과인 친구들한테는 OPT라 그래서 1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네. 그리고 이과는 이과는 STEM OPT라 그래서 걔는 3년짜리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이야, 네. 인차이별로도? 예. 네, 근데 요거를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고용하는 인턴은 영주권이 안 쓰면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인턴을 하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내가 영주권 신분이나 취업 비자가 없으면 이 돈을 받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취업되니까 예. 회사도 혼나니까 네, 이 회사도 IRS 미국 국세청 페널티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주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취업 비자를 그렇죠. 받든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4년제 대학 졸업할 때쯤에는 OPT 아까 한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1년이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친구예요. 뽑겠어요? 안 뽑죠. 예. 그때 그렇게 이런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OPT 같은 걸 해서 단기 취업 비자 이걸 H1B라고 해요. 네. H1B는 1년에 뽑는 양이 전 세계적으로 8만 5천 개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해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미국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그런 하시는 분들이랑 대학원 수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2만 개가 먼저 우선 배당이 돼요. 근데 이 8만 5천 개 중에서 10% 정도는 이제 국가 간 협정에 의해서 칠레랑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를 갖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나눠받는 거구나. 예, 로터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H1B 비자가 갈수록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취업 비자가. 거죠. 예. 이 취업 비자가 있어야 이걸로 이 회사가 나를 스폰을 해주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불로 올리겠습니다. 그 비자 피 내용을 요 비자예요. H1B 비자라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10만 불을 내주고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갈수록 이제 안 하려고들 회사 하시겠죠. 입장에서는 10만 불을 내가 왜 내냐? 그렇죠. 왜 다른 나라 사람 뽑아야 되냐? 맞아요. 예, 이렇게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앞으로 등장할 거다. 대체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빡빡해지고 자꾸 엄격해지니 영주권을 얻을 방법이 뭐 없을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많이 바뀌고 트럼프는 500만 불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까지는 알고 그럼 오늘 좀 공부를 시작해 보죠. 아니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됐잖아요. 이민자는 들어오지 마.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다 되세요? 이민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시민권 영주권 따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인 트럼프라고 보시지 말고요. 비즈니스맨으로 봐준다고 하면 훨씬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트럼프 1기가 예고편이었으면요. 2기는 그냥 본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2기 들어오면서 뭐 출생 시민권도 뭐 제한을 두겠다.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단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부터 좀 배워볼까요, 그럼?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2기 들어오면서 출생 시민권 제한이 있었고요. 그게 뭐예요? 출생 시민권 제한. 그러니까 미국은 속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 우리가 불법 체류를 했건 뭐 관광으로 왔건 원정 출산. 다 시민권을 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는 불법적으로 있었거나 뭐 체류의 어떤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정 출산 불가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실제 셈이지. 원정 출산을 안 받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한 22개 주에서 지금 격렬하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2026년 되면 이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2월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발표를 했잖아요. 500만 불을 주면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하면 한 방에 주겠다. 한 방에 주겠다. 그래서 바로 그냥, 실제 뭐 이번이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막차인가 싶어서 굉장히 막 행렬이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 예. 돈 내고 가는 게 500만 불을 아예 그냥 선불로 주고 네. 들어가야 되는 아마도 걸로 그렇게 바뀌면 바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10만 원 내고 투자했다가 그 돈 되돌려받는 예. 이런 루트는 없어질 거다. 네, 80만 불이었는데 500만 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마지막인가 싶어서도 많이 했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명령만으로서는 이민법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80만 불이고 내년까지는 80만 불이에요. 투자이민이 그대로.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5년 후에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해서 2027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이민으로 마지막 가는 80만 불로 그 관문이 내년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026년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허들을 뒀어요. 그동안에 계속 학생이면 연장이 됐는데 4년으로 제한을 두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생겼다는 거죠. 4년 제한이. 네, 4년 제한이라는 게 생겼고 그동안에 이제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하겠다 해서 이렇게 뭐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비즈니스맨으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와라. 그렇죠. 돈 없으면 좀 들어오지 말고. 네, 그리고 또 탁월한 능력자도 그렇죠. 다 들어오라는 들어와라. 거예요. 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자든 미국 비자든 비자의 목적 자체가 미국을 위해서. 네, 취업인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자국민 취업을 뺐을 것 같으면 비자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했을 때 이래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인재상이 되게 뚜렷해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 들어올 땐 기부까지 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네, 기부예요. 왜냐면 아까 5밀리언 그 골드 카드가 지금 두 종류로 나뉘어요. 저희 대표님이 좀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5밀리언이 있고 1밀리언이 있어요. 5밀리언은 플래티넘 골드 카드라 그래서 하게 되면 영주권자나 이제 시민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1밀리언은. 근데 이거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게 이민이나 영주권을 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어디 양원이에요. 권한이에요? 상원과 상원, 하원? 하원에서 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임기 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상원과 하원이 뭐 진짜 해줄 리가 없으니까. 이제 1밀리언이 나오는데 1밀리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고학력 전문 이민 비자 카테고리가 EB1이랑 NIW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이건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행정명령을 이제 끼얹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자금 출처 검사가 다 끝난 1밀리언을 미국에 기부할 수 있으면 이게 14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영주권 줄게 이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갔던 분들 중에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엔 놀이공산에서 파는 익스프레스 티켓 같은 건데. 근데 이게 또 줄 안 애매한 서도 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건데 사실은 이 프로님이 이해하시기로는 이거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겠구나라고 좀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없어서 말만 하셨다. 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고학력 전문 이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골드카드를 할 수 있어요. 그 문은 열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빨리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영주권은 두 단계 수속을 나눠요. 이민국에서도 승인이 나야 되고요. 대사관에서도 인터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 단계에서 지금 이 그 전문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본인 능력도 밝혔고 그 100만 불, 1밀리언에 대해서 자금 지출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주권이 바로 나오냐? 그게 아니라 대사관을 가야 돼요. 대사관을 갈
때 대사관에서 그 각 능력에 비교를 해서 수속 기간 대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좀 잘 고학력 중에서 좀 높으신 분들 카테고리를 제가 EB1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대기 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영주권 받으실 거예요. 예. 근데 EB1이라는 게 원래 어떤 거였어요? 원래? EB1이라는 게 내가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뭐 금메달급이나 그렇지. 노벨상급이나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완전 예를 들면 한국에서 네. BTS다. 맞아요. 김연아다. 뭐 이런 그런 그- 느낌이에요. 그럼 네. 1년에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겠네요. 얼마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대학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큰 기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치료에 있어서 예. 이분들이 사실은 그 금메달리스트도 아니고 엄청난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분의 이 기술은 너무나 글로벌리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해. 예, 그래서 보통은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음.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아, 예. 내가 미국에 도움 되니 빨리 수속 밟아라라고 하는 이런 게 거죠. EB1이군요. EB1이요. 네. 그럼 그분들은 원래 이런 단계를 밟으면 저절로 나올 텐데 뭘 또 그렇죠. 100만 불, 100만 불을 왜 내요? 이게 그 제 생각인 거예요. 어. 근데 그 트럼프는 말을 수속을 좀 빨리 해주겠다 얘기를 했고 어. 두 번째가 아까 그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고학력 전문임인 NIW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라 그래서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고용주 스폰서가 없어도 너에게 영주권을 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 미국으로 오기만 하면 너는 나라에 도움 좀 되겠구나. 네네. 아. 그렇게 맞아요. 근데 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EB1과 다르게 네. 대사관 대기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아. 한 2년이에요. 아.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말한 이 골드 카드가 요 대기 타임을 어떻게 없어질 건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어요. 아. 이해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고 싶어도 뭔가 할 수가 없고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굳이 이러면은 돈도 내가면서 대기 타임 타면서 영주권 받을 게 아니라 그냥 내 능력을 밝혀서 그냥 과에서 어차피 2년 걸리는 거 그냥 기다리자 예, 예.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맞아요. 또 뭐 100만 불 내면 빨라지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근데 그걸 아직 해보겠다는데요. 확정되면 네, 근데 쓰면 되는 거잖아요. 나와 있지만 그 수속을 어떻게 빨리 할 건지에 대해서 실체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어떤 분들이 가요? NIW를. NIW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반도체라던가 아, 삼성전자 직원이야. 근데 그분이 그냥 직원이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연구원이야. 예, 연구원인 거예요. 아. 그런 분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가면 안 들면, 되는 예를 거죠. 들면. 근데 이걸 해서 지금 말씀드린 골드 카드 요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인재들이 미국 오겠냐 이거예요. 돈 내고 와야 되면. 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에 올 것 같지 그렇지, 않고 100만 불 내고 벌어가. 맞아요. 그 많은 인재들이 중국으로 갈 것 같아.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의견이야. 아, 그러면 그 돈을 내라는 게 옵션이 아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기다렸다가 NIW 네. 기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NIW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사실상 100만 불을 내야 네. 되는 거야 네. 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할 때 수도 이거를 있다는 모든 거죠. 사람이 어. 골드 카드를 쓸 수 없어요. 네. 골드 카드를 쓰려면 일단 내가 좀 내가 전문함이 잘 있어야 나가야 돼, 돼요. 일단. 예. 근데 이걸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100만 불을 기부하고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좋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그거를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민 수속을 빨리 해줄게. 그런데 어허.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수속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할 건지가 안 안 나와 되어 있어요. 있어요. 아. 지금은 대략 네. 한 2년이긴 하다. 이게 2년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대로 넣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매달 10일 중에 영주권 문호라는 게 나와요. 그 영주권 문호에 이제 비자 받으실 분들의 대기 타임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폼 양식에 따르면은 아무리 골드 카드를 쓰더라도 이 대기 타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나온 목표랑 취지랑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수정 보완해 올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혼란스럽다고 100만 불짜리 정확합니다. 입장권은 네. 아 그래서 지금은 방향은 얘기는 해놨는데 방금도 얘기했고 이민국의 양식도 올라와 있어요. 한다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이니 네. 지금 사람들은 이거 신청한 사람은 야 이거 나오기 전에 빨리 신청하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드 카드를 지금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가 올 연초에 골드 카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100만 불짜리를 골드 카드라고 하는 거죠. 그 골드 카드 500만 맞아요. 불짜리. 500만 불이랑 100만 불이 있어요. 근데 500만 불은 안 된다면서요. 안 될 거예요. 예. 이거는 안 되고 지금 100만 불짜리를 100만 불은 상하원이 동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있던 비자 제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예. 500만 불은 너무 월권이니까 그건 안 될 거 같고. 새롭게 만드는 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9월에 네. 행정명령으로 우리 1밀리언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음. 행정명령을 해서 기존의 그
법 제도를 지금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명령은 발효가 되면 90일 안에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지금 11일자로 골드 카드에 대해서 이민국에 청원할 수 있는 양식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정말 빨라질 거라는 확신을 청원인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 시동 걸리기 시작하면 뭐 그럴 수 100만 불 있겠죠. 낸 사람부터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확실히 속도는 빨라질 수 근데 있겠네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기술을 짜올 건지가 그걸 지금 근데 정기 이제 전에 100만 불 하니까.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100만 불 안 내는 그러나 미국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니까 네, 그게 걱정이라는 게 미국에서 일각의 지적이다. 그렇죠. 여- 왜냐하면 예. 중국에서 더 데려갈 거니까. 느낌은 에이 이제 그거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예요 아니면 내년쯤이면 100만 불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쪽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고학력 전문 이민 하실 분들이 옵션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골드카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학력 전문 이민, 이비원, NRW 그 루트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예. 두 번째는 그분도 그냥 여전히 연령은 있을 테니까. 네, 두 번째 그냥 투자 이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내고서 나중에 이건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아,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근데 왜 그 100만 불 돈은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는 거. 기부니까. 예. 투자 의미는 100만 불 그 80, 얼마였죠? 80만 불이죠. 80만 불은 80만 불을 미국 예. 정부가 지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 돈을 뭐 리스크는 회수할 있습니다만 수- 회수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걸 하면 투자 이민인데 굳이 그러면 내가 왜 맞아요. 100만 불을 100만 불을 내고 내겠어요. 가냐? 근데 그 이후로 정말로 투자하면 연락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아하. 거기는 또 따지고 계신 거예요. 네, 실제 100만 예,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100만 거예요. 불을 내려고 하는 게 차라리 그냥 내가 투자 이민을 할까 그렇죠. 그럼. 80만 네. 불 투자하지 100만 불을 왜 기부해? 라고 네, 생각하는 80만 거죠. 불 좋은 프로젝트만 찾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네. 굳이 100만 불을 기부할 이유가 없다는 없다. 거죠. 네. 투자 이민의 컨셉은 방금 말씀하셨던 EBW, NIW 이거는 EB1, NIW는 전문가들 취업, 네. 좀 이렇게 취업 카테고리로 미국에서 보시면 되고요. 취업을 만들 수 있는 좀 네, 그런 맞아요. 사람들인데 예. 투자 이민은 내가 미국에 그냥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돈을 주면 투자 안 하니까. 근데 미국 투자 이민이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용 창출을 미국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 우리가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내 돈이 써서 미국에 고용 창출을 일으켜야 되는 고용을 거예요.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돼야 된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 그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제도 자체를 좋아해요. 미국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쓰이거든요. 예.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80만 때문에 불 내고 투자해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 투자 이민은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고실업률 지역이 있고요, 도시. 그리고 이제 루럴 그 시골 지역이 있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실제 이제 고실업률 지역 같은 경우에 2년에서 2년 반 걸리는 것 같아요, 수속 기간이. 그런데 시골 지역이나 어플라이하고 영주권 나올 때까지. 맞아요. 예. 근데 시골 지역이나 인프라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보스턴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를 저희가 1년 반 동안에 대략 한 150가구 이상 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속도예요. 뭐 승인이 2주 만에도 이민국 승인이 나오고요. 오. 늦어도 한 4개월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권 수속까지 1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이렇게 카테고리마다도 사실 속도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영주권을 인프라 프로젝트 했을 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굳이 왜 그리고 2년, 또 정부 프로젝트로 해서 5년, 6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데 굳이 왜 100만 불을 내가 도네이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트럼프가 골드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이민을 받겠다라는 쪽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렇죠. 기존의 이민 프로젝트와 프로세스들이 다 미국한테 필요하고 도움되니까 해왔던 거라서 그거를 제껴놓고 없애고 골드카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골드카드나 이게 지금 법적으로 픽스가 안 됐잖아요. 네네. 하겠다는 방향만 있는 거지. 100만 불도 마찬가지고. 네. 만약에 100만 불이
픽스가 돼서 이런 100만 불 낸 사람들은 속도를 빨리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라면 예. 지금 있는 투자 이민이 80만 불이지만 그 네.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80만 불이에요. 그거는 법을 중간에 이 소급해서 바꿀 수가 바꿀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픽스돼 있는 거고 2027년부터는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뭐 100만 불 이상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5년에 한 번 올리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이 골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100만 불 그냥 도네이션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100만 불도 어떻게 자금 마련이 됐는지 출처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이민하고 똑같은 자금 출처 검증을 하는데 굳이 왜 또 그걸 하느냐 이거죠. 그건 완전 도네이션인데 네, 도네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전수한다고 그랬어요. 투자 이민은 무슨 기술이나 그런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그냥 돈만 마련하면 돼. 그 돈이 떳떳한 돈이기만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네. 소명만 잘 되면 내가 돈 벌어서 한 돈이야. 뭐 네. 투자해서 벌은 돈이야. 그것만 되면 네. 다른 자격은 안 봐요? 돈만 봐요? 돈만 보고 요새는 그 이민국 심사 기준이 좀 올라와서 그 자금 성장하신 분한테 기록이 없어야 돼요. 범죄 기록. 아, 범죄 기록. 원래 그게 그 뒤에 대사관 인터뷰 단계에서 보는데 예. 현재는 지금 자금 출처 이민국에서 접수하는 단계에서도 한국에서의 범죄 기록. 한국뿐만 아니라 16세 이후에 우리가 전 세계에 살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1년 이상 살았던 나라의 범죄 기록이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내가 홍콩에서도 1년 살았고 뭐 멕시코에서도 1년 살았다고 하면 한국, 홍콩, 멕시코 다 범죄 수사 경력 해보죠. 범죄 기록은 어느 형벌 이상입니까? 경범죄도 해당되면 경범죄. 주차 위반 내지는 속도 이거는 위반.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얘기할 때 제일 신나는데 그 얘네가 미국에서 입국을 못합니다 하고 정해놓은 범죄가 있어요. 예. 그걸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CIMT라 그래서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약자예요. 고의 범죄 말하는 거거든요. 고의? 아. 예, 고의 범죄. 신호 위반은 고의예요. 실험 위반 근데 그건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예, 건 그러니까. 괜찮다. 예, 아.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의사 선생님인데 아. 가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영주권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일반인인데 가다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사람을 때리고 7만 원짜리 뭔가를 벌금을 받았어요. 그거는 안 된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되고. 예. 아하. 그거 뭐 합리적이잖아. 합리적이네. 그러니까 요즘 미국 이민의 트렌드나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다. 변화가 네, 있다. 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변화인지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다. 그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2월 달에 골드카드 얘기했죠. 6월 달에는 학생 비자 인터뷰 일단 다 전면 중단했어요. 예. 왜냐하면 SNS 검사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러고 어떤 학생인지 한번 예, 보자. SNS 보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에스타 말씀하셨잖아요. 에스타에서도 이제 SNS랑 이메일 보겠다고 지금 공청회 에스타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무비자요. 무비자. 단기 비자. 예. 단기 비자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그것도 몇 년간 SNS 본다. 보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 SNS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뭘 어떻게 본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거 내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시스템은 몰라요. 왜냐면은 올해 6월 달에 한 달 정도 그 대사관 인터뷰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거 안 한 이유 자체가 SNS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네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뭔가 안 좋은 내용을 SNS에 올렸어요. 예. 그럼 이걸 지우면 모를 것이냐? 아니면 그것까지 열어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모른다.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예 이제 되도록이면 이 정권 하에서는 SNS에 되도록이면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얘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이미 영주권 받은 친구들한테도 SNS에서 그런 너의 의견을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런트 SNS는 볼 수 있는데 네. 볼 수 당연히 오늘부터 보면 보겠죠. 근데 이게 이미 우리가 지운 것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설마 저커버그가 설마 그쵸? 언더스탠딩에서 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영상이 나갔어요. 그런 네. 것도 볼까요?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4명은 그렇게 뭐 사회적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실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제가 유명한 분들은 예 그렇죠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은 여기저기서 뭔가 보이스를 내는 사람이다 싶으면 네. 뒤져보고. 네. 그리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추측이죠, 변호사님 추측이죠.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들어갈 때 했던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그 조사관 심사관이죠 입국할 때 뭔가 이제 그 심사관이랑 내가 좀 티격태격했어요. 스폰 줘 하고 얘의 인스타그램 막 붙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게 진짜 그 자리에서. 꼬투리 잡고 싶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계속 검열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트럼프 기조는 그건 거예요.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도 미국에 싫어하지 않는 사람, 미국의 비판적인 목소리 안 내는 사람만 들어오면 좋겠다.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에스타는 공청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보는지도 정확하지 그렇죠. 않다. 예. 요 건이 하나 있고 9월 30일 이후로 에스타 비용 있잖아요. 그게 21달러였거든요. 40불로 올랐어요. 와. 예. 아시겠죠? 계속 지금 이민 정책은 강화되고 있어요. 20불이 40불 오른 건. 그래도 따블이잖아. 생각해보세요. 우리 4인 가족이에요. 4명이서 9월 30일 이전에 미국 여행 갈 때는 80불 차이에서 84불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4명인데 지금 이제 40불이면 160불이에요. 예. 2배 뛰는 거예요. 2배. 그 H-1B 취업 비자도 10만 불로 수수료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오른 거거든요. H-1B 취업 비자. 비자가 원래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비자인데요, 그게? 그 취업 비자인데요. 미국에 취업하려면 받아야 되는 비자. 그러니까 영주권으로 그 진입하는 하나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줬던 건데.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영주권은 없더라도 취업을 하려면. 네, 그렇죠. 이제 우리 미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졸업하고 OPT 하고 그리고 H-1B 취업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회사에 취직해요. 미국 회사에서 이제 H-1B 스폰서를 해줘서 H-1B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으로 가는 하나의 이게 트랙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만 불 수수료를 10만 불을 달라고 하니 기업에서 10만 불을 내고 누가 유학생들한테 스폰을 해주겠느냐는 그건 거죠. 진짜 받기 시작했어요?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내년부터. 이게 진짜 그러네. 왜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H-1B가 단기 취업 비자거든요. 하려는 사람 되게 많은데.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외국인들은 다 이걸로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다 주지 않아요. 이게 로터리 비자예요. 추천 비자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H-1B를 맨 처음에 받을 때 첫 번째 받는 게 있고 3년 받고 나서 스폰서를 한 번 더 해주고 또 여기서 또 추첨을 돌립니다. 그 스폰서 내가 해줄게라고 하더라도 네. 추첨해서 안 맞아요. 되면 정확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추첨 장난 아니에요. 추첨 경쟁률은 대충 어느 정도? 어마무시합니다. 정해진 그 할당량이 8만 5천 개예요 매년. 근데 이거를 미국 내 대학 있는 친구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학사 이상의 친구들도 여기 그렇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미국에 취업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8만 5천 개에서 10% 정도는 이미 국가 간 협정에서 칠레랑 싱가포르이 가져가요. 나머지를 갖고 이제 전 세계가 싸우는구나. 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71% 정도는 인도계한테 돌아가고요. 한국 분들이 3,800개 정도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의 대학에 우리 자녀를 보내지만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려면 3,800개 그 비자 안에 우리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이 좋든가 그런 거죠. 아니면 투자 이민으로 하던가 이게 돈을 되는 내고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받든가. 10만 불을 내야 된다는 거는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800개조차도 안 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만 불 연봉을 주면서 10만 불 수수료를 기업에서 왜 내겠느냐는 거죠. 그냥 탁월한 능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그냥 내가 낼게. 그게 안 그렇게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돼요. 법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럼 기업에서 내주고 그 대신 나 3년 동안 월급 안 받을게. 외국인들 취업보다는 자국민에 대한 고용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10만 불의 수수료를 갖다 부과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거는 통과돼서 내년부터 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올해 그 H-1B 신규 하신 분들 건수가 14만 1,000건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미국에 유학 보낸 학생들 많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예전보다 취직하기가 미국에서 취직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예, 예.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말씀하셨던 데 네. 부모가 영주권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학생이 받아도 되고. 그렇죠. 학생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문과랑 이제 이과로 나뉘 공대로 칠게요. 예. 공대 애들은 보통 본인의 능력을 좀 키워서 아까 고학력 전문인 카테고리를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졸업하면서 대학원 가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논문 쌓으면서 NIW. 예, 그거를 가는 게 많아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저는 결혼하라고 해요.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결혼 비자로 영주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렇죠. 예, 세 번째가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투자임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H1B 받기가 너무 어렵고 H1B 아까 올해 하신 신규만 14만 1,000건인데 얘를 10만 불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로 28조가 넘어요. 28조를 미국 기업에서 정부에 이민국에 돈을 주고 H1 비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프로님 1인당 10만 불씩 네. 기업이 내야 되는 이 비자는 네. 없어진 거다 이제 3,800개도. 아마 그러니까 카더라도 활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똑똑이 그렇죠. 똑똑이 천재들이 네, 네, 네. 있으면.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H1B보다는 NIW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고 보거든요. 얘는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영주권부터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 근데 싶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정도 졸업한 따위가 무슨 NIW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대학원 하면서 이 사이에 본인 논문이라던가 이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석사하고 나는 박사학위 하고, 하면서 예, NIW로 갈 수가 있을 것 나는 같고요. 고학력자야. 예. 그리고 이제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뀐 게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가 사실 인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학생 비자가 네. 사실 급여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학생이 직접 투자이민을 진행을 하면 바로 이제 노동 허가나 해외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바로 동시에 같이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학생이. 학생이. 근데 학생이 본인 이름으로 투자 이민을 하려면 본인 이름으로 번 8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건 사실 된다? H1B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잘하니까 알아서 뭐 H1B 받고 영주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H1B 10만 불이 나오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없구나. 도저히 갈 수 네. 없겠구나 예. 해서 유학생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냥 단독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해 주는 경우가 지금 현재 아이의 추세예요. 이름으로 네,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증여해서 아이한테 아. 이제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거죠. 투자이민. 80만 불? 네. 와, 그 80만 불은 작은 돈이 출처가 아니네. 나와야 되니까 부모님 부모가 자금이고요. 증여세 네. 내고 해야 되니까 한 80만 한 6억 불이면 정도 필요하죠. 80만 불에 우리 돈으로 한 12억이죠 지금. 네, 네. 11억 5천이니까 12억이니까 16억 17억을 맞습니다. 줘야 증여세 네, 내고 네. 할 수 있는 아니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모가 차라리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네. 자녀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만 하시는 분도 21세 있어요. 미만까지는 가능한데요. 자녀가 만 21세가 넘는 대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는 애들이 혼자 단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이 미성년자는 네. 따라가지만 네. 21세? 네. 성년부터는 각자가 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만 20세 12개월이면 가능한 거고요. 잠깐만 21세? 야 우리 애들 만 20세네 지금? 야, 끝났어. 이미 신청해도 몇 년 있다가 나와. 잠깐만 요게 네. 어플라이한 날짜 기준으로 만 21세 이하면 됩니까? 아니면 영주권을 받았을 때 네. 만 21세 이하야 됩니까? 일단 프로님 이런 질문할 때 정말 좋습니다. 저 아주 정확한 질문 내가 지금 바로 해주셨는데 거기 걸렸거든 지금. 맞아요. 어. 아까 이민 단계 두 단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민국 단계에 접수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만 21세 미만이면은 나이가 멈춰요. 접수할 때. 네, 접수할 때. 접수만 그 전에 잠깐 하면 녹화 예. 끝내고 나는 잠깐 접수 좀 할게. 하루가 급하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대상한 인터뷰 있잖아요. 이게 비자 카테고리마다 아까 대기 타임 그걸 계산을 하는데 아까 NIW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대기 타임 벌써 2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요 대기 타임 동안에 아이 나이가 기산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NIW 할 건데 우리 아이 나이가 지금 만 20세예요. 얘는 못 데려가요. 이 대기 타임이 벌써 2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대기 타임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이면 신청 기준으로 네, 맞아요. 결정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님들 중에서 많이 해야 NIW 되겠다. 왔는데 도저히 못 데려갈 거니까 그 아이가 20세 되기 전에 투자이민 돌리신 경우가 많아요. 잠깐만 그러면 알겠어요. 아이가 이미 21세가 넘었으면 그 아이 이름으로 투자 이민을 신청해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증여세 낼 돈 있고 그러냐 이제 이게 컨셉일 거고. 맞아요. 그 그럼 전에 21세 이전에는 부모가 신청을 해서 그럼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영주권이 자동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되면 네. 그 아이들은 학생들은 영주권이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21세 이후 성인이 맞아요.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커서 예, 예, 예. 그래도 계속 살아 있습니까? 그럼요. 영주권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그 우리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내가 밑에 종속으로 들어갔으면 예. 저희가 맨 처음에 받는 게 2년짜리 영주권이에요. 그 요 2년 되는 시점에 아까 우리 미국의 고용창출 심사를 한번 하거든요. 예. 그 심사를 통해서 지금 10년의 영주권으로 바뀌어요. 갱신돼. 투자이민은? 예. 아. 그러니까 한 번은 2년짜리 영주권 받고 2년 후에 10년짜리 영주권 받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다 받아줘요. 2년 떨어지지 후에. 않아요? 예. 않아요? 예. 아니 매년 한 100건 정도 10년 영주권 그 뭐라 그러죠? 디나이얼 거절건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 분들이세요. 아. 예. 프로젝트를 잘 안 보시는 분들 이상한 고용차출. 프로젝트로 들어오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10년 영 국민이주 주식회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는 감사합니다. 종종 네. 그렇죠. 저 실제로 중국 분한테 연락 받기도 해요. 음. 한국에서 좀 자기는 이걸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오케이. 계시거든요. 아. 이제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2년짜리 영주권에서 10년짜리 받는 영주권 수속이 지금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예.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내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우리의 영주권이 날아가요. 근데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고 난 후에 내가 영주권을 포기하면은 내 영주권은 사라지지만 아이 영주권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 네, 아빠 네. 엄마가 받으면 아빠 엄마는 한국에서 일해야 되는 분인데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면 미국에서 정말 영주해야 되는 거냐. 네.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했는데요. 영주 안 그러니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 받아도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영주권 받을 건데 미국 가서 살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일할 거고 얘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부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안 하시는 그 분이 네. 그 투자이민 주신청자가 되고 아이를 그 밑으로 종속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든가 마시든가 하면 된다. 상관없어요. 아까 바쁜 아빠나 바쁜 엄마는 거기서 네. 빠져도 된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고학력 전문의면은 제가 두 분이 이걸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언더스탠딩을 이제 미국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못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밝혀서 가는 거라면. 근데 투자이민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 가서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에요. 돈만 가면 그만이지. 저희 회사 고객분 중 10분이 수속을 하시면요. 7분은 한국에 계세요. 자녀 때문에 자녀 아이의 사실 취업 취업이라든지 아이들 진로 때문에 하시는 거지. 그리고 잠시 나갔다 오셔도 뭐 자산 반출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 내 거주자로서의 자산 반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세금 다 부과합니다. 네. 이게 저희 방송이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길거리에다 총도 없지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근데 다만 문제는 우리 아이를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비자 제도가 너무 엄격해서 애가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을 못해요. 아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이를 제가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보냈는데 예. 이 친구가 영주권이 없으면 막말로 과외도 못해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영주권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찾다가 하다가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하신 게 투자이민이라서 예. 투자이민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미국 가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 하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 영주권이 확보가 되면 본인은 영주권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그걸 위해서 아까 80만 불? 네. 80만 불을 그냥 내가 대출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쏜다예요? 아니면 80만 불을 나중에 받는다? 나중에 받는 거죠. 사실 투자한 투자이민에 대한 원금만 받아요? 거의 원금만 받아요. 이자 이자해야 뭐. 영주권이 지금 신청하면 영주권이 예를 들면 한 2년 후에 나온다. 만약 1년 후에 나온다. 네. 그럼 돈은 언제 보내야 돼요? 신청할 때 보내요? 신청할 때 아니면? 보내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제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 투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 그 종잣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투자한 프로젝트로 들어갈 때까지 모든 거래 흐름을 소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이민을 신청했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투자금이 송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이민을 저희가 신청했고 아직 영주권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투자금은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돈은 다 가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투자는 되고 있는데 영주권은 안 나오면 영주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영주권 되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투자 이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 정부 이제 회계 관리 감사 가오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합니다.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다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기틀은 스트럭처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돈이 돌아오는 구조가 예를 들어서 100% 원금 상환이 아닌 거예요. 부동산 프로젝트 수도 있고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도 돼 있는 거예요. 요런 데 리스크가 있는 거지 이 그 돈이 오고 가는 사이에 사기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들은 그냥 소문으로 듣기로는 예. 투자 이민을 했는데 그 돈은 그냥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내 돈이 어디서 돌고 내 돈에서 있는지. 어떻게 돌고 있는지 몰라서 네. 진짜 돌려주면 진짜 땡큐고 네. 영주권은 나온다. 네. 근데 이 돈이 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진짜 모르겠다 그게 그러는데 뭐 8천만 원이나 800만 원도 아니고 80만 불이면 10억 정도 되는 15억인데. 14억이니까 그래서 14억인데. 프로젝트 선택을 정말로 잘 하시는 게 이 포인트예요. 제가 21년에 이제 투자이민 위한 투자이민 청년 개혁 법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프로젝트 하시는 그 뭐 리저널 센터라든가 저희 같은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어요. 근데 투자이민 이거 자체가 우리가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PF PF, 대출이네. PF예요. 대출이네. PF예요. PF 예, 대출이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투자도 있고 간접 투자가 있어요. 예. 우리 프로님들이 영주권 내가 직접 받아야겠다. 언더스탠딩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105만 불이거든요. LA에서 한다. 그러니까 LA에 105만 불 투자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80만 불보다 대도시는 높거든요. 105만 불. 그런데 그 허들이 직접 고용 10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의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경우 최저 시급이 한 시간당 한 20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6만 불 정도를 연봉으로. 예, 그거 최저 시급으로 해서 10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105만 불 투자보다 운영할 때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돼서 비즈니스가 잘못된다 그러면 영주권을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접 투자이민으로 하는데 간접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리저널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저널 센터는요 프로젝트를 일단 발굴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이 이제 리저널 센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 정부에서 하는 그런 거 같지만 민간 그냥 하나의 그 영리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브로커. 네네. 그래서 우리 비유하자면 그냥 자산 운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리저널 센터가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간접 고용 창출을 우리가 투자자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했다고 알겠어요. 쳐주는 거죠. 그렇죠. 했다고 쳐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시행사가 여기저기 금융회사 다니면서 그렇죠. PF 대출, 빌려오는데. 고금리 대출 받아다가 그걸로 땅 사고 이제 고개를 시작하는데 네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 있으면 야 여기 좀 투자이민 받는 사람들 돈 좀 갖고 오라 그래라. 여기다 땅 사고 시작해보자. 네, 그렇게 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는 거죠. 정말 막말로 망했어요. 내 영주권은 받았지만 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가 망가졌어. 네, 근데 투자이민이 만들어진 지가 30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리저널 센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한 프로젝트만 하고 우리 사업 접어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네. 식으로 허술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그 리저널 센터들끼리도 레퓨테이션 경쟁을 한다는. 맞아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다른 나라에서 이제 투자이민 자금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완성도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투자자들한테 담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오는 거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실제 부도율은 어느 정도 납니까? 평균적으로는. 부도율이라는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저널 센터는 580개예요. 미국 예. 전역에. 네, 그러면 580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한 리저널 센터가 하나의 프로젝트만 돌려요? 하나를 1년에 뭐 하나를 돌릴 수도 있고 규모가 뭐 30명, 50명 단위라 그러면 뭐 1년에 3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오케이. 100명, 200명 단위라 그러면 1년에 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투자이민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30년이 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의 평판도 보고요. 리저널 센터의 구성 멤버도 보고 그동안에 돈을 잘 돌려줬는지 네. 도덕적인 해이가 없는지 여러 가지 사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고가 난 데는 다시 이게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왜 사고가 났느냐라고 하면 2008년 전에는 이 리저널 센터가 15개 미만이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주권은 필요한데
리저널 센터가 그 뭐 소수니까 뭐 되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안 되는 프로젝트를 그렇죠. 이제 우겨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뭐 안전장치도 주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 리저널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조직의 수익 모델은 뭡니까? 리저널 센터는 금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리저널 센터에서는 우리가 리저널 센터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NC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 커머셜 엔터프라이즈에 우리는 주주가 되는 거고요. 예. 이 NC가 사실 리저널 센터는 하나의 감독 기관인 거예요. 예. NC가 개발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 참여는 이제는 저희가 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 수익이 많은 게 투자 임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담보를 꽉 잡아놓고 안전하게 대출을 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은 거고. 원금 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에쿼티 우리는 투자는 안 하고 그렇죠. 우리는 론만 해주는 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영주권 받고 원금 상환 받는데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대출로 하면 혹시 빠그러지더라도 자산을 팔면 어느 정도 그렇죠. 번지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으로 정부 프로젝트가 가장 인프라 프로젝트가 저희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대다수가 90%가 민간 부동산 개발이에요. 예. 그러면 코로나 시기를 보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개발사가 첫 삽을 뜨고 초기 시행하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금융 비용도 너무 많이 금리가 너무 높아졌었잖아요. 그럼 뭐 자재비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자재도 사실 뭐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뭐 멕시칸 추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때 좀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있는 게 완공 무렵에 프로젝트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금융도 다 짜여져 있고 개발사 에코티 있고 그리고 금융도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완공 무렵에 우리 돈을 왜 필요로 해요? 금융에서 선순위 금융 대출 자체 그러니까 일반 컨스트럭션 론이 금리가 너무 센 거예요. 갖고 미국에. 갈아타는 용도. 그렇죠. 맞아요. 브리지 아웃 하는 걸로. 우리 맨날 재건축 재개발 뭐 PF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쏙쏙 되네 아주. 한참 남은 투자임이 금리 썩빌 낮잖아요. 투자하지 말고 그냥 네. 입주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완공 무렵에 들어가는 게 가장 담보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완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사실 연구용주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공 무렵이니까 이미 기고용 창출은 다 돼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연구용주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투자임의 자금을 받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고 담보도 우리가 대신해서 말씀하신 가져올 그 수도 논리는 있고. 매우 논리적인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도. 아니 그 거꾸로 나는 제정신인 사람들이면 다 거기에 투자하지 왜 다른데 엉뚱한 데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해서 수익률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영주권에 뭐 꽃장식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 투자자분들은 똑똑하세요. 그 프로젝트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네. 70%가 이게 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바보같이 네. 저런 데 가는 예. 그 물론 개인이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이게 선택을 중간- 하려고 해서는 이 두 프로젝트 다 시장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인프라 프로젝트예요. 예. 주정부 관련된 사업이고요. 예. 얘가 매번 시장에 있지가 않아요. 예. 보통은 다 부동산 프로젝트예요. 네. 근데 그런 게 나오면 너도나도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다솔다수 시킨 거예요. 인프라 프로젝트 나오는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프로젝트가 나오면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사실은 내년 대표님 2월인가요? 이 또 보스턴에서 또 재개발 관련 이제 프로젝트가 인프라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정부 같거든요. 프로젝트로 네, 나오죠. 그것도 독점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걸 우리가 할 거예요. 많이 하지 않냐. 그냥 우리한테 줘. 그럼 저 우리가 네. 그쪽에 그런 거죠. 보스턴의 리저널 어딘가에서 네. 돈 좀 구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야 이거 웬만한 이민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야라고 네. 하는 걸 그들도 알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게 있어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민국에서 이게 자금 출처 검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자금 출처했는데 거절이 나요. 그럼 그들도 자금이 꼬이는구나. 네, 그 돈이 빼야 돼요. 아, 예.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빼줘야 돼요. 서로 네. 신뢰감 있는 파트너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리전 센터는 아까 수익 모델 말씀하셨잖아요. 음. 리전 센터는 중간에서 그걸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죠. 돈 빌려주고 어떻게 보면 그 이자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뭔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기본이 자금 출처가 정말 확실한 돈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보다는 네. 한국이 걸릴 인기 확률이 있어요. 낮다고 생각하고. 네. 중국이나 베트남은 좀
그 품질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이민 신청하는데 한국은 진짜 양질의 국민들이 이거 글로벌하게 보고 있을걸요. 한다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자금 구조가 그런 거예요. 자금 안타깝다, 구조가. 진짜.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세금 안 내면 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한 자금이 그러니까 나가는 우리나라에 거니까요. 이른바 그 돈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투명하다. 네. 저는 사실은 김영삼 정권 되게 이 부분에서 칭찬하는데 금융실명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 야 이거 뭐 빼놓기가 진짜 힘들어. 힘든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루 아침에 이거 한다 하고 해버렸고 예. 그거 이후로는 사실상 내 이름 아닌 차명 계좌 갖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되게 말 되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네. 내년 말 내후년이 되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또 법 자체가 내년 9월 30일까지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해줘야 되니까 투자민 하시려는 분들이 이게 뭐 한율 9월 지금- 30일. 네, 내년 9월 30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오를 것 같다. 가격이. 왜냐면 그 미국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예요. 빨리 해야 돼. 9월 30일이면 진짜 딱 반년 남았네. 그럼 열심히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80만 내년 불 8월이 되면 만 21세가 돼요. 아 그래요? 대표님 적어도 8월 전에 해야 돼. 5개월 정도 남겨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5개월 전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민국에서 아까 제가 그렇죠. 이민국에서 저 대사관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대사관 넘어가서 5개월 이상 되면 여기선 째깍째깍 돌아가니까. 아니요 여기에 투자 이민 하는 거는 대기 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이에 그 넘어도 21세 넘어도 우리 받겠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투자 이민 너무 많이 들어간 그래. 거예요. 아. 막 대기 타임이 생겼을 때 그래서 적어도 5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건 제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만약에 그랬다가 그 대기 타임 길어져 가지고 뻥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정작 필요한 건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인데 못 받는 괜히 거죠. 불필요하게 부모만 부모만 받아. 영주권 하나 나오고 야 이거 당근에 팔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된다니까 괜히 나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가야 있고.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돈 복잡해집니다 네, 지금. 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내 이해 잘했죠 지금.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아니 부모가 영주권을 받아도 네. 좀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미국 들어갈 때 그냥 뭐 네. 특별히 그런 거 없이 네. 비자 없이 나 영주권자야 네. 막 들어간다. 네. 그거 말고 좀 좋은 점이 있습니까? 영주권이요. 영주권이 있으면 나는 이게 특별히 미국에 살려는 생각은 없었어. 아 관광만 가는 자녀 때문에 나도 난 한 거야. 나도 돈 저 이번 뭐좀 이런 도움 얘기 되냐? 해서 막 저 할 수도 있는데 막 받을 수 뭐 할 수 있는데 전쟁 나면은 미국인 태워줘요. 전쟁 나면 태워준다. 네. 그거 말고 별거 없구나. 별거 없나 보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실 때 미국 가서 만약에 이제 아. 국적과는 관계 없어요. 예. 어느 나라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 세금이 적용이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받아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미국 미국에- 세법이 적용이 되는 예.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미국 영주권자예요. 그럼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세법 안 내고 한국만 세법 내면 되는데 예. 우린 지금 이민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세금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영주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특히나 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그 나라 가서 세금도 내고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인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어도 내 네.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아니 미국에 세금을 저희가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중과세 금지 협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고만 하고 안 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어쨌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그 영주권 받는 가족도 있지만 선택해서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세금 이슈에서 지금 못 받아서 내 배우자랑 우리 애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주권이 확보되면 그 배우자도 영주권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 가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드물어요. 영주권이라는 게 옵션인데 왜 포기를 해요? 포기해서 얻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미국 가서 살 그게 아니에요. 미국 영주권자는 1년에 어쨌든 183일 이상은 미국에 살아줘야 되는데 최소 조건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투자 이민도 그래요? 모든 영주권이 그래요. 183일이요. 3일이요. 6개월하고 하는데 그럼 안 대표 투자 이민해서 네. 애들 학교 보내면 미국 네. 학교 내가 보내면 6개월은 있어야 된다. 육개월 아니 가야 아니요. 돼요? 여기서 또 있는 거죠. 이 나라에 또 제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주권자인데 지금 상황이 한국에 내가 정리할 사업체라던가 우리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군대를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영주권자의 이제 그 여행 허가서라는 거를 저희가 써야 돼요. 그걸 제가 리엔트리 퍼밋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단 쓰게 되면 최대 2년은 미국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 영주권 유지가 돼요. 이거를 2년 지나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민법상 이걸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겪어보니까 우리 고객님이 요거를 영주권 받고 나서 한 8년 정도 썼을 때 네. 들어갈 때 조사관이 잡는 거예요. 영주권 너는 진짜 너 8년 만에 자식. 너 영주권이 야, 야. 가짜지 이거 아유, 사실. 아유 포기하던가 들어와 살던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더라도 설령 괜찮아요. 그 저희 고객님은 대부분 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포기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나 때문에 영주권자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주권을 포기했을지라도 이 친구는 나를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이라는 카테고리를 영주권을 다시 또 하나 줄 수 있어. 네, 줄 수 있어요. 요게 또 그럴 수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프로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남편을 한국에서 돈 벌고 사모님 배우자는 이제 미국에 있는데 기록의 생활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네, 보통 그냥 포기하고 한국 돌아와요. 괜찮아요. 나중에 애가 시민권 되면 우리 둘 다 다시 출장가. 세금 문제는 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영주권을 받으면 내가 미국 세금에 따라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네. 한국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게 우리 국적을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 세법 적용이 되는 건데 영주권자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고 미국에 살면 미국 세법만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미국 영주권자예요. 예. 이랬을 경우에는 논리상으로는 한국 세법만 적용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한국에 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180 이상 한국에 사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이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을 때 기본 디폴트 값을 우리가 깔고 가는 게 미국에서도 세금 내야 네, 된다. 그건 거예요. 그러나 근데 한미 조세 협정이 있으니 맞아요. 둘 중에 네. 뭐 한국에 냈으면 미국에 낸 걸로 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냈으면 걸 한국에 낸 걸로 치고 네, 이거 세금 신고를 그래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애 때문에 영주권 신청해야 돼. 투자이면은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했어요. 주신청자시고. 그러면 네. 나는 한국인 완전 정확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토종 한국인. 네. 와이프와 애는 영주권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네. 내 은퇴했어요. 네. 따라 붙으시면 되죠. 그 나중에도 영주권을 내 따라 받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이민을 할 때 법적인 부부 관계였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사관 인터뷰 갈 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때부터 제가 언제든지 붙여드릴 수 있어요. 대사관 인터뷰 받으러 같이 가시거나 네. 내지는 우리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아빠와 내 남편을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 대사관 인터뷰만 하시면 영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니까 여기도 네. 데려올 거야. 네. 라고 네. 말하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이혼을 해서는 안 돼요. 네, 그건 그렇겠죠. 법적인 부부관계 하게 되면 이건 나름 합리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만약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이나 다른 나라 전 세계 분들이 갖는 불만이 이 정권 들어와서 수속 기간이 늘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권은 트럼프 정부. 맞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이 올라가고 있다에 대한 이제 불안감인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 이민은 투자금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맞아요. 사실 완전히 개런티된 건 아니지만 네,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거다. 네, 프로님 맞습니다. 저는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진짜 투자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야? 최악의 경우는 영주권은 내가 거의 받는데 네, 그건 투자만 하면 투자 이민을 신청만 하면 거의 받아. 음. 돈이 이상하지만 않다면. 근데 최악의 최악의 경우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돈도 못 받고 영주권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고향 창출이 안 되면. 소위 말해서 영주 그 프로젝트 자체가 중간에 망가진다라고 예. 하면 뭐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받을 수도 있고 영주권을 어떤 분은 내가 신청하는 시점에서 뭐 초기 단계에서 망가졌다. 그러면 영주권도 못 받는 거죠. 그런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또 망가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분양을 한다든지 뭐 재융자를 한다든지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또 원금 상환도 받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 날릴 수가 원금 있는 상환이야 거죠. 되겠으나 오히려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땅 사놓고 분양하려다가 중간에 공사 중단된 그렇죠.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렇죠. 땅 팔고 네. 해서 일부 돈이야 회수할 수도 있겠으나 일부를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오히려? 일자리가 안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리전센터 15개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이민국에서도 이 관련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하고 그러면 있어서 궁금한 게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되게 이민 빡빡해졌고 앞으로 뭐 금액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정권이 바뀌었어요. 다음 일 불손한 발언인가? 그럴 수도 아니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미국의 이민법이 다시 옛날처럼 좀 네. 관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맞습니다. 바짝 이런데 네. 이거 지금은 비수기니까 좀 기다렸다가 혹시 네. 만약에 내가 민주당 정부로 네. 미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럼 기다리는 건 어떠세요? 항상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집을 안 샀어요. 어떻게 생각? 이번에도 또 그러네, 또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게 지금 좀 단기적으로 미국이 또 과하다 이거 봐야 되냐 아니면 이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 추세적으로 가는 거야. 좋은 질문이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할 때 이게 비이민 비자가 있고 이제 이민 비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민 비자 안에서도 영주권 받는 카테고리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같은 거는 행정부의 기조의 영향을 따라가요. 예. 학생 비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해 거절률이 제일 높아요. 음. 트럼프 때문에. 아까 이거는 민주당이 들어오게 되면 완화되겠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대표님과 제가 진행하는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예. 기조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좋아하는 금액이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 그렇죠. 이럴 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비자를 쓸지에 따라서 그 관련 전문가랑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이미 이렇게 금액을 높였는데 갑자기 낮출 리가 없다. 없어요. 투자인은 예. 뭐 왜냐면 학생 이게- 비자 뭐 이런 거 엄격한 그렇죠. 거야 달라질 수 있어. 네. 에스타도 만약에 이게 지금 엄격하게 됐다고 쳐요. 예. 정권 바뀌면 이걸 또 완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두 양당이 합치된 의견을 보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그쵸, 그러면 취업 그쵸. 비자가 조금 완화되면 네. 투자 이민을 하려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네. 그러나 금액이나 이런 게 낮아질 리는 없을 것 없는 같다. 거죠. 그럴 수 네. 있겠다. 네. 중요한 질문 생각났어요. 네. 80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한꺼번에 예, 돈을 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네. 그래. 그 돈의 출처가 네. 대출이야. 대출 그래도 괜찮은데, 됩니까? 대출 괜찮은데 우리가 대출 두 종류가 있어요. 신용 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담보 있고. 대출이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제3자가 준 게 있고 금융기관이 준 게 그렇지. 있단 사인간 말이에요. 대출도 있어. 네. 그렇죠. 음. 금융기관이 준 신용 대출은 자금 조절을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너무 확실해. 확실해. 네. 근데 이제 제3자가 준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엄마론 아빠론. 엄마론 아빠론 하게 되면 엄마론인데 엄마인데 우리 그 왜 우리 엄마,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빌려준 사람도 예. 이걸 담보로 이제 내가 빌려주 신청자도 네. 자금 조절을 다 해야 돼요. 아, 네. 엄마는 그 돈 어디서 났냐? 네. 아, 네네. 할 수는 있으나. 네.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서류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제가 다 넣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 엄마 돈이 뭐 지저분한 거 뭐. 그러니까. 얼마나 평생 고생만 하시고. 엄마론 아빠론 그거 참 좋은 방법이었네. 있으신가?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뭘 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설명이 안 된다. 엄마가 예를 그래. 들어서 개를 예전에 많이 무슨 있다든가 뭐. 조그만 뭐 사업을 하셨거나 장사를 예. 했는데 현금으로 받는 거. 아, 그래 그런 거 많을 수 있어. 그럼 네. 옛날에는 그런 거 예전에 많은데. 해서 그걸 한꺼번에 뭐 이번에 통장에 현금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네. 통장에 넣어서 뭐 자녀한테 대여를 해줬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 세금 내기로 가져와 이런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그냥 돈은 어디서 났냐. 예. 그거 손에 그리고 대야 지금 미국 투자이민의 자금 실천은요 굉장히 꼼꼼하고요. 거의 회계법인의 그냥 포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예, 그거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옛날 금융 기록이 안 남거나 그래서 낭패인 경우는 없어요. 그 설명을 지금 해야 현재 되는 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죠? 경우가. 우리나라 나도 내 계좌 보니까 오랫동안 안 썼다는 이유로 네네. 다 삭제하고 있던데.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그 오래전이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돈을 내가 지금 그 종잣돈이 돼서 건물을 샀는데 맞아. 얘를 팔아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성의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련된 은행 가서 언제부터 이거 기록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나는 증명서를 갖고 와라. 담당자의 진술서라던가 이런 거 해서 들어가요. 옛날 그게 통장 버리지 말아야 다 되겠구나. 본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5억을 빌려줬어. 네네. 아빠 론으로. 네. 근데 그 5억이 그냥 건물 판 거야가 네. 아니고 그 건물은 어떻게 산 거야? 맞아요, 그거예요. 그 앞에 건 어떻게 어떻게 한 산 거야? 그걸 거예요? 다 본다? 예, 그렇지, 맞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이 스킴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저랑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걸 의논을 할 때 네. 본인 돈 중에서 설명이 좀 내가 용이할 것 같다는 돈을 본인이 정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투자민 자금 쓰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조금 우리 부모님이 설명이 안 예,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분은 돈 많은 분이네. 아니요, 근데 하다가 프로님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 돈은 빼고 이 돈으로 설명하지 뭐. 아니 돈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돈이 딱 6억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은행 가서 신용대출을 받아 오신다던가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이거 요즘에 은행들 저 부동산 와. 때문에 대출 규제 많이 들어갔는데 네. 와. 그것 때문에 또 덜컹거리겠네. 네. 예. 예. 야. 트럼프 2기 네. 이민 기조가 이야기 얼마나 했는데 야, 달라졌는지. 요거는 진짜 이런 얘기 어디서 듣기가 어려운 건데 이거야. 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와, 요거는 아마 지금 특히 자녀를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귀가 팔랑팔랑 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또 이제 중간에 컨설팅 해주는 회사도 중요할 것 같고 그죠? 네. 자 오늘은 네. 국민이주 주식회사 국민이주 트럼프가 미국인들을 화성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끝까지 목표로 창업하신 국민이주의 국민 전체 이주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그죠? 주식회사 국민이주의 화성이주 아니고 근데 저 맞습니까? 김지영 대표이사님. 네. 지금 김 대표님이 그 중간 저인가부터 그냥 포기했어. 이거 포기했어. 제가 말을 섞기 싫다. 아닙니다. 네. 네, 김지영 대표님, 이유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